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것머니 시간입니다. 오늘로 241회라고 하네요. 그동안 241회. 네, 카운트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우리 손승욱 기자 또 한승구 기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새 봄이 됐긴 됐죠, 그죠? 확실히 날은 좀 길어지고 예, 아침에 아침에 빨리 밝아지고 출근할 때 네. 이제 조금씩 밝아지는 거 하고 퇴근할 때도 밝다는 거 정도. 저는 이제 식물들을 집에 화분이 많은데요. 식물들 이게 봄이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느낌이 있죠. 최근 한 달 전, 한 달 안쪽인 것 같은데 식물들이 갑자기 안 자라고 가만히 있던 애들이 막 자라 커지기 시작했어요. 모르겠어요. 그 최근 뭐 집안에만 있는 애들이 어떻게 아나 싶기도 하고 습도를 그러니까요. 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계절 변화가 참 신기해요. 온도는 뭐 비슷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 달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심리적으로 조금 포근한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지난주에 하여튼 주말에 3월 1일 또 연휴도 있고 해가지고 물론 강원도 폭설 때문에 강원도로 봄나들이를 가셨던 분들은 굉장히 고생하셨겠지만 정말 쇼핑몰이다 백화점이다 그 뭐 스타필드 같은 뭐 특정 뭐 저기 거론해도 좀 그렇습니다만 엄청나게 붐볐거든요. 혹시 주말에 쇼핑몰 가신 분 있으세요? 안 가셨어요? 네, 아니 저는 이번 주말에는 뭐 근무여서 안 갔는데 제 그 지인이 그 최근에 새로 오픈한 백화점을 갔다가 거길 가셨대요?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지금 뭐 1시간째 기다리고 있다며 제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 더현 이름이 맞습니다. 뭐죠? 더 현대 서울. 백화점을 빼버렸죠 이름에서. 그렇죠. 예. 음. 뭐 원래 오픈한 날이니까 특히나 더 오픈빨이라고들 하죠, 그죠? 오픈빨이 아주 세게. 네. 난 무서워서 못 가겠던데 사람들이 너무 많던데.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거리두기는 돼. 사실상 안 되는 네, 네. 거고 뭐 마스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스크는 잘 쓰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거기가 또 식품관을 되게 뭔가를 먹으려면 이제 또 마스크 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가볼까 그러다가 두렵던데 좀 그래서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소비 심리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지표상으로 저희가 지금 심리적인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가 이제 월별로 나오는데 그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전달 대비해서 뭐 2포인트 상승해서 97 나왔더라고요. 97 나왔죠. 두 달 연속 오른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오랫동안 이제 지친 부분도 있고 이제 백신도 좀 큰 영향을 미치죠. 백신이 이제 뭐 한 일주일 됐죠 시작한지. 그래서 백신 아직 뭐 집단 면역을 운운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일 수도 있는데 이런 백신이 좀 많이 이제 맞게 될수록 경기 회복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백신하고 다른 나라들 사례를 좀 보면 우리보다 먼저 맞은. 제가 오늘 소비 얘기하신다 그래서 네. 뭐를 준비해야 되나 저는 열심히 더 현대 서울에 대해서 공부하고 왔더니 이건 끝난 거군요. 아니요, 지나간 그 거군요. 얘기도 할 거예요. 예.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아니, 줄이야 그 얘기 할 지금.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많은 할 말이 점이라. 없네. 예, 네. 그러더니 갑자기 소비로 넘어가더니 외국은 어떻게 보느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네. 그 블룸버그랑 CNBC를 지금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지연 소비라고 하죠. 이제 펜트업 디맨드라는 용어를 쓰던데 걔네들은 주로 쓰는데 이게 억눌렸던 소비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를 이제 지연 소비도 아니고 더 과격하게 보복 소비까지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억눌렸던 소비를 하는 보복 건데. 소비란 말이 굉장히 거부감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뭘 무슨 아니 보복이죠. 보복이죠. 제 입장에서도 뭔가 사고 싶었는데 사고 꾹꾹 참다가 보란 듯이 쓰겠다는 그런 보란 건데. 듯이. 그래서 주로 이 지연 소비와 관련돼서 어떤 기사들을 쓰고 있는지를 좀 봤어요. 근데 네. 이제 일단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제 네. 미국은 특히 크루즈 여행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크루즈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이제 술집이나 식당에 관한 얘기들, 그리고 그 항공사, 항공사에 관한 전망들이 많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항공사, 미국의 아메리칸 에어라인인가요? 보잉사에 뭐 미리 선주문을 넣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어제 뭐 하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뭐 그렇긴 한데 어제 미국장이 크게 떨어졌는데 뭐 보잉사 같은 경우에는 버텼죠. 예. 그러니까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반 상점들 확대한다는 얘기들도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 루이비통 그룹이 갖고 있는 세포라라는 향수 가게가 있는데 뭐 미국에 매장 내겠다. 뭐 이런 오프라인에 대한 얘기들이 가장 슬슬 나오고 크루즈 있는 거죠. 오프라인 그런 얘기들이 많네요. 봐도 거의 그 펜트업 디맨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들이 주로 맞아요. 또 여행 상품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사실 하나 투어를 뭐 여행업계 1위지만 뭐 굉장히 구조조정도 많이 네. 하고 심각한데 주가는 주가는 날라갔습니다. 그저 거기는 수준으로 코로나 지금- 터지기 전보다 더 높아요. 네, 지금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뭐 이렇게 지금 또 시장에서는 보고 저희 있는 요 것 같아요. 앞에 하나 투어 사무실 있잖아요. 문 계속 닫혀 있었는데 거의 닫혀 있었죠. 어제 열더라고요. 열더라고. 네, 어. 어제 열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는 장면을 보고 뭐 청소를 하는 것이든 뭐든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그렇죠. 진짜 오는 것인가? 그 뭐 자체도 이제 약간 상징적인 장면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게 결국에 소비라는 게 지금 내 형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형편이 좋아질까 뭐 어떻게 될까에 그런 대한 기대가? 기대와 전망을 가지고서 이제 내 돈 씀씀이가 맞아요. 결정되는 측면이 상당히 큰데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소비자 동향 조사, 소비자 심리 지수가 뭐 코로나 때 이제 확 떨어지고 나서 오르다가 뭐 다시 유행 커지면 또 떨어졌다가 오르다가 떨어졌다가 했다가 최근에 이제 2달 연속 올랐어요. 그렇죠. 이게 뭔가 좀 그 트렌드가 여섯 되는 가지 지수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이번에 특히나 크게 오르면서 기여를 한 게 이제 현재 경기 판단. 그러니까 지금 좋아지고 이건 좋아지고 6개월 있네. 전이랑 비교했을 때 현재 경기 판단. 그다음에 소비 지출 전망. 이건 앞으로 6개월 뒤에 나는 돈을 쓸 것 같다. 요 두 가지의 기여도가 특히나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높으면서 이번 달에 이제 97까지 맞아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라왔죠. 한국은행이 만드는 거죠. 예. 그렇죠. 한국은행이 만든다.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조사를 거죠. 하는. 예. 예. 2천 가구 뭐 좀 넘게 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경제 뭐 기본적인 원론적인 거지만 뭐 수출, 내수, 소비, 그다음에 투자 이렇게 이제 합쳐서 이제 보통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지표화하는데 수출은 괜찮아요. 그죠? 우리나라 뭐 반도체 뭐 익히 아시겠지만 굉장히 괜찮고 뭐 기저효과까지 더해져서 수출은 호실적인 것 같고 투자도 뭐 나쁘지 않다 이 정도인데 지금 내수만 사실은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저축을 높이고 쓰지를 않았었잖아요. 그동안 정부는 많이 돈도 풀고 뭐 지원금이든 어떻게든 했지만 근데 과연 그래서 이 저축률이 좀 떨어지고 이것이 씀씀이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이제 향후 경기 판단을 전망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백화점으로 쏠리는 그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물론 백화점이 뭐 소비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야 이게 사람들이 정말 이건 뭐 좀 써야 되겠다라는 거의 의무감 같은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지난주 말 그 풍경을 보면 그 오픈빨이긴 한 네. 오픈빨이 오픈- 방송 아니, 근데 용어. 오픈빨- 오픈빨이란 진짜 표현을 이건 써도 뭐- 되나? 이게 부적절한 방송어로는 뭐죠? 표준어가 뭔지는 오픈 모르겠네요. 예. 영향으로 네. 인한 이거는 오픈이 그거 아니라 뭐 저는 개점 그냥 뭐- 효과. 개점 효과. 개점 그거 그쵸. 효과. 네. 아주 고급스러운 네, 고급스럽네요. 단어네요. 네, 그냥 오픈빨 하겠습니다. 그 오픈빨이 좀 있을 거고 지금 아까 백신 얘기 네. 하셨었는데 이게 백신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집단 면역을 이루려면 언제쯤 될까에 대해 설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오픈빨을 넘어서서 계속 지금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이제 작년에 1조 원 달성 매출 1조 전체에 넘었어요. 1위를 했는데 올해 한 6천 몇억 정도 예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더 현대서울이. 근데 이제 이게 더 올라가거나 이 정도를 달성하려면 이제 사람들이 뭔가 백신도 맞고 네.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블룸버그에서 내놓은 기사가 미국이 이 본격적으로 보복 소비로 인해서 경제적 혜택을 보는 시기를 6월로 잡고 6월로 있는 잡고 기사가 있다. 하나 있어요. 뭐 이렇게 6월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특별히 근거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집단 면역을 6월로 예견을 했기 때문에 했고 그것도 했다는 점이 네. 있고 그다음에 돈을 풀죠. 또 요번에 1.9조 그쵸, 1.9조 달러. 달러를 이제 풀 예정이고 예. 그걸 풀 때 미국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축률이 높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축률이 높기는 여전히 높기는 한데 과연 백신이 그렇게 널리 펴지면서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면 저축률이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네. 불안한 상황에서 저축을 했는데 그게 점점 풀리면서 쓰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겹쳐서 예상을 한 게 한 6월쯤 되는데 그게 미국 기준으로 그렇게 된다 하면 우리는 그거보다는 더 늦기 때문에 늦죠. 늦죠. 우리는 훨씬 뭐 늦기 때문에 진짜 이게 보건 상으로 진짜 이 완전히 집단 면역 체계를 갖추게 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조금씩 전망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는 내년으로 11월인데 보는 사람도 있고요. 보통 내년으로 보죠, 그죠? 예, 네. 그런 그리고 면에서 이제- 보면 아직 보복 소비가 제대로 지연 소비가 제대로 나타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개인적으로는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요새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우리가 유통 트렌드를 보면 이 유통가는 이제 먼저 이제 앞당겨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뭐 모두 다 비대면 온라인 그로 인한 배달 뭐 이제 그랬었죠. 근데 이제 오프라인 쪽에 조금의 변화가 생기는 걸 보고 이걸 어떤 시그널로 읽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하나의 사례로 저희가 더현대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뭐 더현대백화점을 뭐 홍보해 주려는 뜻은 아니고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최근에 서울에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매장을 네, 세운 맞죠. 거잖아요. 사실은 그동안 백화점은 계속 이렇게 축소를 해왔잖아요. 사양 산업이었죠. 네. 왜 그렇다고 이게 현대 전략이 뭘까요, 이게? 현대 전략이요. 음. 오늘 질문이 되게 공격적으로 공격적인 상황인 아니 것 같은데. 궁금하잖아. 시험 공부를 하고 와야 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스타필드 저희 예전에 스타필드 네. 방송했었지만 스타필드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뭐 팟캐스트니까 그냥 네.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온라인이 대세라는 건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제가 됐죠. 온라인이 강제가 됐고 예전에 뭐 사스 때 중국 같은 경우에 사스 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시작이 됐고 우리는 요번에 특히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들이 나왔지만 눈길이 가는 거는 50대 이상의 이커머스 사용이 늘었다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커머스라는 게 이제 한번 시켜보면 식료품에 처음에 도전해보고 뭐에 도전해보고 도전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뭐 자기의 쇼핑하는 노하우도 생기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본질적으로 그쪽 분야가 대세가 될 거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는 없어 보여요. 근데 그렇다면 오프라인은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전기값도 들어갈 거고 뭐 인건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도 들어갈 것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비용 면에서는 물건을 파는 예전식의 방식으로 경쟁이 불가능할 것이고 그거는 뭐 누가보다 현대백화점이 잘할 것이고 특히 판교점 같은 경우에 경험이라 그럴까? 그다음에 먹는 건 온라인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런 식료품을 그 지하 매장의 식당가라든지 뭐 이런 걸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백화점이 살 길이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체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품이죠. 명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스타필드를 일단 받고 스타필드가 그쪽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그거와 유사하게 체험의 공간으로서 그러니까 지금도 실제로 뭐 한 절반 정도가 매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설계 자체가 체험 존이 그렇게 많고 휴식 공간이 맞아요. 늘어났는데 저희 후배가 이제 가서 취재해 온 걸 보니까 뭐 천장에서 뭐 자연광이 쏟아지고 뭐 공원 안에 같이 공원처럼 예. 만들어놨더라고요. 옛날에 기존에 우리가 백화점에 뭐 어떤 공식 같은 불문율 같은 게 있었잖아요.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하라고 뭐. 창문을 없앤다든지. 아, 그렇죠. 시계 안 달고. 시계 안 달고 네. 뭐 이게 인생 정말 화장실 안 두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있었죠. 그렇게 시작부터 했는지 아니면 하다 보니 그게 이제 굳어졌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이 더 현대 서울은 그 틀을 소위 깬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바꿨다. 그래서 이름도 뭐 백화점을 붙이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얘네가 롯데 신세계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보면 롯데와 신세계는 그야말로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을 이제 물론 롯데는 이제 성공 여부에 대해서 조금 뭐 의구심도 있겠지만은 하고 있고 현대는 사실상 이건 결국 오프라인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판교에서의 네. 경험이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백화점은 기본적으로 이게 판 깔아주고 네. 입점을 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 네. 이렇게 공원을 만들고 뭐하고 하는 거는 백화점 입장에서는 정말 상당히 그렇죠. 큰 도전입니다. 네. 거기다 원래 임대를 해줘야 그렇죠. 되는 건데 임대를 안 하고 뭐 벤치를 놓고 숲처럼 만들어 놓고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아마 그 단순히 이제 뭐 물건을 판다는 것 플러스 이 안에서 이제 뭐 인증샷도 찍고 뭐 이런 젊은이들 놀이 네. 문화까지 해서 어떤 좀 기본적으로 사람을 모이게 만들고 약간 그렇죠. 트렌드를 좀 창출하는 만들어 나가는 그 안에 한가운데 있고자 하는 뭐 그런 의지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니아를 만들고 팬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오프라인만으로는 아마 그럼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를 벌 수 그쵸. 있느냐 그게 투자 비용 문제예요. 그게 대비 숙제예요. 그럼 이거 비싼 거를 사람들이 기꺼이 살 것이냐 맞아요. 온라인에서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줘야 할 여기서 팔아야 될 상품은
그만한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건데 뭐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온라인 쪽으로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식의 전략이 차기에 아마 계속 나오겠죠. 언제까지 오프라인으로 메인으로 가서 버틸 수 판교가 있을까? 굉장히 라는 생각도 특이해요. 들고요. 사실은 판교는 이게 판교 지역의 그 인구에 비해서 백화점이 없었고 그 현대가 잘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데다가 거기가 이제 임금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매력이 판교. 높습니다. 네. 그 지역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많은 또 그러니까 구매력으로 이어지려면 또 소득이 많다고 해서 노인들은 막 잘 안 쓰는데 그 자녀들이 어린 친구들이 연령대가 많은 그 판교 인구 구성 때문에 더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거의 현대백화점 매장 중에 뭐 가장 잘 팔린다고 하니까. 여의도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여기는 완전 오피스 맞아요. 상권이 있고 그래서 원래 여의도는 주말에는 또- 한가한데인데 그렇죠. 여기가 여의도가 굉장히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은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잘 해놨지만 이게 얼마 정도의 실적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아무리 뭐 만남의 장소나 다양한 생활 문화를 즐기는 공간 뭐 이것도 좋지만 결국은 이게 씀씀이로 이어질 건지 그리고 뭐 롯데하고 신세계하고 좀 상권이 겹치잖아요. 그쪽 영등포나 광화문하고 또 영등포, 애매하게 좀 광화문, 겹치기도 하고 강남, 목동이 강남. 네, 그렇죠. 강남하고도 약간 겹치고 목동은 자기 백화점 많이 거니까. 있어요. 네, 어차피 현대니까. 예.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계속 우리 오픈빨 얘기를 하기로 했나요? 개점 효과? 개점 효과. 오픈빨은 오픈빨이지 무슨 개점 효과입니까? 예. 첫날 매출이 뭐 몇십억인가 뭐 많이 나왔대요. 네. 오픈빨은 진짜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저 삐에로 쇼핑도 처음에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어디요? 삐에로 삐에로- 갑자기 신세계 얘기를 해서 삐에로 모르겠지만 정말 그러면 사업 갑자기 적었잖아요. 신세계 갑자기 1패? 예. 오픈빨은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시 여는 것을 물론 뭐 오프라인이 어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의 역변은 없을 것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어디론가는 나가고 어디론가는 모이고 뭐 그런 점을 이 백화점들이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공략을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뭐 기본적으로 지금 주가가 평가를 네. 하는 거죠. 예, 최근에 현대백화점이나 이마트나 음. 뭐 신세계, 롯데쇼핑 이런 데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뭐 결국 봄이 올 것이고 봄이 오면 사람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우리에겐 백신이 있고 또 뭐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 잘 쓰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것들. 그리고 지금 작년이 워낙 안 좋았죠.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는 뭐 주가에는 전망이 좋긴 한데 이게 얼마나 더 계속될지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보는 이렇게 뭐 성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 너무 비싸기만 하다라고는 맞아요. 생각이 만일 더현대서울에서 든다면 뭐 다음에 또 갈까? 뭐 이런 사람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 여러 개 보는데 이 더현대서울에 대한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을 다 이제 지난번에부터 계속 봤는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지하 식당에서 식사하고 오신 어느 분이 공포를 느꼈다라고. 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근데 마스크 다 내리고 있잖아요. 그쵸 식당에. 네, 그 식당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과연 그럴 경우에 또 갈 것이냐라는 것. 지금 그리고 뭐 오늘 질병관리청에서 얘기가 있었지만 질병청인가요? 예, 있었지만 질병청. 뭐 3월 말 4월철에 또 한 번에 뭐 유행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계속 이게 유행이란 게 주기적으로 오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리고 소비를 얼마나 더 견인할 수 물론 보복 소비가 일어나겠지만 이 업체나 이런 쪽 하나만 놓고 보면 글쎄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보복 소비 얘기를 좀 해보면 실제로 손승욱 기자는 막 아까 그랬잖아요. 막 나 정말 뭘 사서라도 좀 전 그럴 때마다 억누르고 적금을 듭니다. 어떤 적금을 드십니까? 저는 적금이라는 게 이자도 낮은데 뭐 이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금은 이자의 개념이 아니라 모은다는 개념이기 개념?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딱 월급 나오면 쫙 빠져나가서 착착착착 꽂히게 하고 그 풍차 돌리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하나씩 적금을 새로 듣는. 그래서 손승욱 기자는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저는 그 적금 통장 쌓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혹시 뭐 목표가 있어요? 이 적금을 모아서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방에 보복 소비하지 뭐 이런 아니 거 보복 소비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이런 개인적인 저는 이제 1월에 들면서 계속하면 이제 예를 들면 10만 원씩 분다 그러면 탈 때 되면 1년 만에 딱 타면 120만 원이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뭐 20만 원씩 부면은 240만 원이 그러면
그게 이제 매달 만기가 돌아와요. 매달 그렇죠. 하면. 이게 다른 상품을 이제 저기 매달 텀을 하나씩 두고 새로 하니까. 드니까요. 이게 나중에는 예, 접근 금액이 그러면- 많아질 텐데. 네, 그러니까 말하죠. 그러니까 월급이 촉 빠져고 나가면 통장에 진짜 얼마 안 남는 그런 상황도 저 그래서 아내한테 돈 빌린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는 어떨 때는 뭐 사고 싶었던 미국 주식을 사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걸 갖고 다시 뭐 또 예금을 들기도 하고 뭐 예금 들기엔 좀 적은 금액이지만 그리고 뭐 금이 유행이다 그러면 금도 사보고 비트코인이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사보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에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복 소비 얘기가 해서 나도 이제 찾아봤죠. 이게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나 봤더니 이게 굉장히 고가의 제품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이게 사실 하더라고요. 보복 소비라는 게 결국에는 그게 뭐 예전 같았으면 안 쓰던 돈을 쓴다라기보다는 그렇죠. 밀었던 뭐, 것이. 뭐 밀었던 거라든가 아니면은 원래 뭐 해외 여행 아무리 뭐 싸게 가도 100만 원, 200만 원 들 텐데 거기다 못 쓰는 돈을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뭐 대체 소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의 개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여행도 지금 이제 온라인 여행 이제 인터파크인가에서 뭐 얼마짜리 여행 상품을 내놨는데 뭐 완판이 됐다. 네. 뭐 이런 기사도 이제 보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코로나가 좀 주춤해지고 백신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입된다면은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 지금 한 1년 넘게 비행기 한번 못 타는 시절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그거는 여행은 확실히 폭발하긴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인도양에 있는 어느 작은 섬나라가 네. 있죠. 이름이 세이셸인가? 그 맞나요? 그 나라가 집단 섬나라니까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집단 면역을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거죠. 그러면 그런 데라면 한번 진짜 가고 싶다. 올 여름에라도 3월 4월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름에라도 가고 싶다. 근데 갈 수 있을까 진짜? 여름까지 약간 부진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올 여름에 올 여름에는 갔다 오면 2주 격리인데 못 갈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는 한 달 올해- 휴가를 내지 않는 이상 안 되는 올해까지만 뭐 마무리가 된다면야 저 뭐. 격리 시켜 주실 분이 지금 부장님이시고 여기 그 조숙이 명품도 보면 대답을 안 명품도 보면 말씀하셨던 명품도 보면 지금 명품 제가 루이비통 주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화면에 루이비통이 작년 11월에 390유로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543유로 정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 명품들도 원래 명품 온라인으로 많이 판다는 얘기가 있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명품을 온라인으로 사는 건 웬만한 부자 아니고는 되게 힘들죠. 그 명품이라는 걸 살 때는 직접 가서 뭐 걸쳐도 보고 들어도 보고 신어도 보고 그다음에 뭐 작은 상처가 있나 없나 확인도 해야 되고 나랑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색깔도 봐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계가 있었을 텐데 분명히 명품이나 여행 이것들이 늘기는 하겠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고 나라에 따라 다 다를 것이고 우리 경제만 놓고 본다면 올라가는 속도는 올 상반기까지는 빠르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보복 소비라는 거에 그 수혜가 일부 명품 또는 프리미엄 지금 차량도 보면은 고가 차량 그 매출 증가폭이 훨씬 더 커요. TV도 큰 거죠. 그렇죠. 무슨 TV도 표현이 있던데 그게? 그게 그거 우리 이제 거거 익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클수록 좋다 뭐 클수록 이런 좋다, 거에 TV. 그런 신조어까지 만들어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뭐 OTT 같은 게 많으니까 집에서도 이제 큰 TV 보고 집도 뭐 옛날에는 뭐 커야 되나 뭐 이렇다면 오히려 1인 가구 많고 이렇다면 지금은 집에서 지내는 일이 많으니까 뭐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 높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그런 프리미엄 쪽에만 좀 모이는 게 아니냐 수혜를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실제로 들어요. 뭐 백화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이제 명품 매장들이 견인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그동안 여행에 못 썼던 돈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뭐 한 방에 이제 뭐 플렉스하기 네. 좋은 뭐 이런 게 이제 명품상으로 가는 거죠. 여기 플렉스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더구나 최근에 젊은 세대들 저는 좀 생소하긴 했는데 이게 그 중고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그렇죠. 명품이. 그래서 이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명품을 산다고 해도 예전에 그냥 사서 이 돈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팔거나 그렇죠. 뭐 교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가진 것 이상으로 조금 더 많은 즐거움을 더 오래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저희 취재진도 이제 명품 취재할 때 그 백화점 앞에서 실제로 기다려봤거든요. 진짜 줄이 엄청 길어가지고 이거 네. 저 연말에 음. 저기 백화점 지하에 네. 롤렉스 매장에 한번 네. 갔었는데 요즘에 그 워낙에 롤렉스가 세계적으로 품기고 인기가 많다고 해가지고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라고 해볼까라고? 오후에 3시인가 4시인가에 뭐가 매장에 인기가 이렇게 많다고요? 예? 롤렉스 시계. 그거요? 시계요? 그것도 그게 왜 새삼스럽게 인기요? 아니 그러니 그게 구경이나 해볼까라고 했는데 제 앞에 대기팀이 80팀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요즘에 뭐 바뀌었어요 뭐가 롤렉스가? 있나? 뭐 네, 또뭐 모델이- 뒤처진 거야 또? 그러니까 아유 또 그러니까 공부해야 이게 돼요? 뭐야? 희소성이 생기면 아마 그런데 아니 원래 뭐 롤렉스 금딱지 뭐 이런 거 원래 그게 예전에 전 세계적으로 롤렉스의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한 지가 뭐 한 몇 년 오래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기본 오래되지 스틸 않았어요? 모델들이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하는 기본 모델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 모델들 위주로 해서 너무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오후에는 아예 대기 순번 자체를 받지를 받지를 않고 않는구나.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실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라고 한다면은 조금 뭐 품질 대비 가격을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지만 가성비는 이제 일반적인 상품에 따지는 거고 이런 명품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플렉스, 자신을 좀 이렇게 만족감을 주는 소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가성비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올해 우리가 이제 여러 성장률이 3% 예상하고 뭐 이제 이러고 있고 아마 뭐 그 주요 국가 중에서는 이제 굉장히 지난해보다 잘 실적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에 섞인 전망들이 정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얼마나 이제 백신이 빨리 확보가 되고 빨리 맞고 또 이제 집단 면역에 이제 진입을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손수호 기자가 앞서서 이제 미국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텍사스주도 마스크 의무 착용을 오늘부터 뭐 폐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그 백신에 대한 자신감, 이제 이번에 얀센 것까지 해서 3개의 백신을 보유한 국가가 되면서 미국이 저렇게 빨리 치고 나가면 당연히 이제 우리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의 큰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요? 미국이요? 네.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맞고 미국의 그냥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미국의 뭐 소비 지표가 좋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냥 주가를 보면 소비 관련된 주식들이 선전을 하고 있고 뭐 유가는 물론 이제 오페크가 계속 감산한다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지간에 전반적으로 상승 이렇게 기름값도 올랐고 뭐 그런 측면에서 서두르는 경제 재개를 서두르고 있고 그거가 이제 금융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고 혹은 되기 빠르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한계를 갔는데 과연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줌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출장을 갈 것이냐, 쇼피파이라는 거가 익숙해졌는데 우리가 그 전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논란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특히 뭐가 있냐면 미국은 최근에 이제 뭐 저 리치먼드 연준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분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러니까 나오고 뭐, 있는 그쵸.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서 똑같고. 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박차를 가하고 마스크를 풀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수준에서 문제를 일으킬까에 대한 논란도 그냥 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뭐라고 뭐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 그다음에 소득 양극화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보복 소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소비라는 것 자체가 쓸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지금 요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산 가격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직을 하거나 사실상 실직을 해서 소득이 줄어든 계층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들한테 보복 소비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먼 얘기인 거죠. 맞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계속 존재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한 봐야 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회복도 이 K로 된다고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가파르게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실물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 때문에 자꾸
덜 부각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주변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주식시장 화랑에서 개미도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죠. 지금 아주 견고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들 보면 이번 뭐 지원 계층 이번에 뭐 이제 19조 저기 이제 추가적으로 한 200만 명 그 지원 대상에 집어넣은 이유도 다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일반 직장인들은 소위 그 월급을 받고 사는 직장인들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극복 후에도 이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이거를 좀 물론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얼마큼 정부 정책으로 좁힐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들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좀 많이 이게 지적이 안 되고 있다는 점도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사회 통합하고도 이어지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게 과연 양극화 대책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해왔던 대책들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뭐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나 뭐 어느 나라 각 정부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극화의 양태들이 더 드러나기 속속 드러날 것이고 그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이고 사회적 통합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뭐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인식을 하고 그것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가느냐 안 두고 가느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일단 뭐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이 지금 특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먹거리가 오르고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자본들은 이미 뭐 이렇게 먹거리에 관련된 쪽에 투자를 선물이나 이런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실제로 유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물가들이 거기다가 이제 소비가 는다라는 걸 저희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물가를 계속 올리는 압력만 계속되고 있는 상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더 부담이 가는 뭐 보복 소비는 둘째치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는. 그래서 또 오늘 이제 저희가 어떤 여러 유통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요새 그 코로나 이후에 그런 바뀐 환경들을 짚어보고자 한 건데 그래서 제가 보면 아까 그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는 백화점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이제 이번에 이제 개점을 했지만은 그 전에는 이제 줄여갔는데. 제가 볼 때 코로나 시대에 가장 급부상한 유통 채널은 편의점인 것 같아요. 편의점이죠. 네. 편의점은 여기가 그 매출 원래 오프라인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 산업 규모가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사실상 편의점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그렇죠? 예. 작년에도 그랬어요. 맞아요. 편의점은. 그러니까 전체 유통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그래서 뭐 백화점을 추월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백화점 마트는 못 가도 사람들이 편의점은 간 거죠. 그럼 편의점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또 많이 시도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하고 편의점 자체의 노력 두 가지가 이제 만난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근거리 소비를 사람들이 즐겨하면서 편의점이라는 데가 옛날에는 저 밤에 뭐 살 거 사야 되는데 뭐 가고 또는 그 중고등학생들 뭐 라면 먹고 간식 먹고 이런 장소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여기서 장을 보고 뭐 주류부터 안 파는 게 없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그런 거 팔고 뭐. 택배 같은 거 뭐 보내고 받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고 그래서 저번에는 어디 갔더니 주류 전문 편의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거점으로 이 편의점 브랜드마다 여기는 주류 와인이 많이 팔리는 데다. 그럼 주류점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거기는 그 와인을 그 동네 분들은 술을 많이 와인을 대거 갖다 놓고 왜냐면 홈술을 즐기고 하니까 이 와인을 편의점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통계도 봤더니 와인 수입이 또 역대 최대. 근데 이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더 늘어난 건 있겠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이제 계속 역대지만. 그래서 어떤 데는 술을 전문으로 하는 와인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또 식품.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신선 야채를 이렇게 편의점 가서 사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일상화돼 있고. 그래서 요새 그 젊은 세대들한테 편의점은 굉장히 메인 유통 채널이 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편의점에서 장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늘었고 그래서 확실히 젊은 층이 그런 거 같아요. 가세요 편의점? 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 밤에 뭐 장을 안 본 게 있다거나 하면 들리거나 이런 거지 편의점을 우선 찾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세대가 다른 거죠. 네. 우리는 주로 뭐 그럴 수도. 아니, 저는 여러 가지 가끔 로또 하러 갑니다. 로또. 로또 하러 갑니다. 뭐, 네. 예를 들면 뭐 건전지 같은 거 살 때 그쵸. 마트에 가면은 막 대용량으로 어. 팔지만 사실 사놓으면 나중엔 다 못 쓰니까 오히려 그냥 편의점 가서 사든가. 가끔씩 편의점에서 행사할 때 보면 가격이 대형마트랑 큰 가격이 차이가 괜찮죠.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편의점이 크게 된 게 그 맥주 4개 행사하면서 굉장히 컸더라고요. 보니까. 4개만 원. 네, 4개 만 원 행사를 하면서 이제 가서 그거 사면서 딴 것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안주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유통계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지각 변동이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이 대세가 됐고 오프라인에서는 서로 이제 그 남은 영역을 누가 먼저 가져갈 것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 유통을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아이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 유통업계가 너무 빠르게 변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지금 특히 코로나 이후 작년 올해 들어서 이렇게 전략들도 바뀌고 상품들도 바뀌고 뭐 유행도 빠르게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매장들이 되게 다양해지면서 그걸 각자 개성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유통팀 취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트렌드 기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새 이렇게 변한다더라. 이런 기사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그죠? 많아졌고 그리고 아까 손수호 기자도 얘기했지만 어떤 거는 코로나 이후에도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변화들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회의 같은 거나 그 우리 컨벤션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마 이미 비대면으로 하고서 효과가 너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맞아요. 그게 경험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서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뭐 해볼만 하다라는 사람들이 조금만 있어도 혹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네라는 분야들이 이제 하나둘씩 발견이 되기 시작하면 맞아요. 이게 이 국면이 끝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뭐 교수님은 뭐 이거 한 90% 수준 정도까지는 일단 뭐 회복은 될 수 있는데 코로나 이전처럼 100%는 못 돌아간다. 그러니까요. 새로운 걸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폰 비근한 예로 이 삼성 폰도 그 언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 제품을 내놓으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첫 페이지가 방금 화면에 아이고. 찍혔는데. 아 찍혔나요? 아이고. 네. 아유, 참. 그 네. 누구죠? 뭐 말할 네. 수 없습니다. 네. 아니요, 개인이 뭐 아예. 아니, 저의 뭐 약간 사소한 그 행복입니다. 네. 아니요 사소하다고 만드는데. 그럼요. 저의 큰 BTS가 행복할 리가 행복입니다. 없. 사소하다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 뭐야 그 하여튼 이런 언팩 행사를 할 때 큰 행사장에서 기자들 또는 평단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거를 올해 다 비대면으로 돌렸더니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비용 절감 효과를 그렇죠. 본 거예요. 비용을 엄청 아낄 수 그럼요.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유관 산업에 흘러갈 돈이 이제 덜 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컨벤션 산업을 하면 무대 설치하고 뭐 마이크에 뭐 저기 장식에 그런 마이스 업체라 그러죠. 마이스 업계라고 하는 이런 데들이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시위도 하고 이제 들었는데. 근데 과연 좋아질 것이냐 백신 그렇죠. 이후에 물론 이제 뭐 없던 행사가 생기긴 하겠죠. 안 하던 행사가 그렇죠. 생기긴 하겠지만 과연 예전만큼 할 것이냐 그렇죠.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삼성 LG 아마 계속 이거 언팩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 자기 채널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덜하지 않다라는 거죠. 확장성은 훨씬 더 크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또 변형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바꿔놓은 여러 일상 중에 그 전으로 똑같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여러 가지가 지금 이미 뭐 10가지 변화 우리 재택근무 같은 것도 옛날에는 재택을 하면 뭐 일을 하겠어 하지만 이제 재택근무에 따른 이제 근무 모델이 생기고 평가 모델도 생기고 하면서 이제 그게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로나가 정말 우리 여러 사회 생활 패턴 유통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좀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유통가들은 어떻게 그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번에 문을 연 어떤 백화점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봤고요. 아직도 그래도 기대가 더 크고 희망이 크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너무나 이제 이런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물론 마치 방역 당국의 얘기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중요하죠. 그렇죠. 좀 조심하는 거는
해야 되고 하되 이제 또 봄나들이라든지 이런 빈도는 조금 많아질 것 같으니 수칙을 잘 지키는 선에서 어떤 좀 그 코로나 우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거를 좀 극복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앞서 저희가 이건머니 241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이유가 저희가 요 팟캐스트 이건머니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안 아쉬우실까요? 네, 네, 약간 뭐 어떤 반응을 네. 보여야 될지. 자, 그동안 사실은 저희 이현식 선배부터 뭐 김범주 기자, 뭐 또 권혜리 기자, 또 우리 손승우 씨, 저 한승구, 오늘 안 나온 이제 김혜민 기자, 이제 여러 우리 경제와 관련된 일을 하는 기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건머니는 조금 더 이렇게 캐주얼하게 리포트에서 다 이렇게 보여주지 못했던, 들려드리지 못했던 얘기를 뒷얘기들을 통해서 하는 시간이어서 저희 많은 또 청취자들이 들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팟캐스트 위주의 좀 이런 방송에서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이 뭐 유튜브라든지 이쪽으로 좀 옮겨가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요 구성을 새롭게 조금 더 컴팩트하게 이제 구성을 해서 그런 경제 유튜브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제 예고를 하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이 오랜 시간 이 팟캐스트 이건머니를 통해서 청취자들과 만났던 두 분 입장에서 좀 섭섭할 수도 있는데 한마디씩 하시죠. 아쉽긴 하죠. 네. 이건머니라는 거. 감사하죠.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 그리고 이렇게 한때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이렇게 쏴주시는 거 그런 거 있었어요. 네, 그런 거 그때 뭐 권혜리 기자는 뭐 감동해서 울컥하기도 했었던 것 그랬어요? 같은데, 네. 그랬던 것들 그다음에 뭐 때로는 신랄한 비판까지도 다 감사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건머니를 하면서 많이 컸던 것 같고요. 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지만 네.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저도 휴직 전에 좀 오래 하다가 휴직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또 감사하게도 이건머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뭐 스스로도 공부가 되고 뭐 또 재밌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아쉬움도 남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머니가 끝난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좀 형태를 바꿔서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가 예. 이제 옛날처럼 팟캐스트 위주로 뭐 한 40분 뭐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컴팩트하게 정보를 담아주기를 바라는 게 이제 저 컨텐츠 이용자들의 또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에 맞게 또 아까 유통가가 변하듯이 저희도 바뀔 변해야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외부의 목소리가 있어서 하여튼 좋은 정보 또는 더 도움이 되는 어떤 돌아가는 흥미로운 얘기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리고 또 이제 훌륭한 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듣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저희 기자들의 역할이라는 게 전문가들을 취재해서 그걸 또 시청자들에게 들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외부 전문가 초대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이건머니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